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상표법 기본 강의를 하게 될 거고요. 기본 강의는 이번 주에 한 2회독 정도 가볍게 볼 거고, 아마 오늘 하루가 1회독 정도 될 것 같아요. 1회독하고 한 3일 정도 또는 이틀 정도 해갖고 2회독 하고 일주일 정도 톤 뒀다가 3회독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상표를 시작하시기 전에 상표 공부 방법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그걸 이제 저는 입문자 설명회를 이제 과목마다 좀 찍고 있는데요. 아직 상표법 입문자 설명회를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지 않아서 입문자 설명회 컨셉으로 상표법 1차 한정으로 해갖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먼저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입문자 설명회 혹시 안 보셨으면 IP 클래스나 윌비스에 입문자 설명회가 올라와 있어요. 지금까지 1탄부터 5탄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마도 4탄이 민법 공부 방법이었던 것 같고 5탄이 특허법 공부 방법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6탄 이고요. 이게 이제 상표법 공부 방법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과목이 되니까 제 소개를 가볍게 하자면 김영남 변리사라고 하고요. 학원은 이제 윌비스 변리사 학원의 소속 강사로 있기도 하고요. IP 클래스라는 제 개인 학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는 강의랑 여기 올라가는 강의는 100%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종합학원, 여기는 산업재산권법 전문학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산업재산권법 중 상표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시기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특허에 대해서 기본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상표법은 어떻게 공부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자료는 이따 나눠주셔도 돼요. 네, 거기 두세요. 이게 두껍지? 아니죠. 상표법 1차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표법을 하위 법령으로 하는 법이 또 있어요. 특허법이 있고 특허법의 이제 하위 법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령, 산자부령으로 정하는 시행규칙이 있듯이 상표법 역시 상표법 시행령, 상표법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상표법 조문을 살펴보면 조문 내용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거나 산업통상자원보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을 때는 하위 법령을 말하게 되어요. 그래서 상표법 시행령도 있고 상표법 시행규칙도 있고 또 징수규칙도 있고 여러 가지 하위 법령이 있습니다.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다만 대표적인 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상표법을 공부하시려면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특허법이라는 과목이 선행이 돼야 돼요. 민법을 먼저 꼭 하실 필요는 없지만 특허법은 꼭 하셔야 됩니다. 특허법을 꼭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이 특허법 내용 전체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만 알면 되냐면 조문의 내용만 좀 숙지하고 계시면 되고 조문의 내용도 막 달달달 이렇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되는 수준은 여러분들 한 9월, 10월 가서 되는 거고요. 상표법을 수강하기 위해서 상표법 공부를 시작하기 위한 어떤 특허법 베이스는 어느 정도냐. 제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 했을 때 뭔지 느껴지면 되는 거죠. 정확히 뭐라고 말은 못해도 또 신규성이라는 단어를 던져드렸을 때 맞다. 똑같은 거. 뭐 기존의 것과 똑같은 거. 진보성이라는 개념이 있을 때 똑같진 않지만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그 정도의 개념만 있으면 돼요. 또 선출원주의. 이 이상의 출원이 경합되었을 때 누구한테 권리를 줄 것인가. 확대된 선출원주의. 이런 어떤 큼직큼직한 단어들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확선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어떤 내용으로 있는지 이런 것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또 이 정도 특허법은 조약우주라는 개념이 있다. 국내우주라는 개념이 있다. 심사청구라는 개념이 있다. 우선심사 신청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 정도 느낌만 가져가면 되는 거지. 조약우주의 구체적인 내용, 국내우주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려면 아셔야 되겠지만 상표법을 시작하실 때 그런 내용들이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필요는 없고 사실 정리한 다음에 상표나 디자인을 시작하시게 되면 너무 늦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늦어져. 특허법 기본 강의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 그러니까 조문의 내용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라고 하면 상표법은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고 제가 다른 입문자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학원들이 특허 강의를 개강한 후에 상표 강의를 하고 상표 강의 후에 디자인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저 역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만 특허 하신 다음에 디자인을 먼저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허랑 디자인의 싱크로율, 그러니까 교집합이 상표랑 특허의 교집합보다 훨씬 많아요. 디자인은 특허를 거의 70% 정도 준용을 하고 상표는 한 50% 정도 준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약. 그래서 상표법 제가 이제 오늘부터 기본 강의를 진행할 건데 강의 수는 인강으로 한 60강 정도 예상이 되고 디자인은 30강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특허에서 준용되는 게 많다라는 거죠. 선행 과목이 특허법인데 신규성이라고 했을 때, 공지라고 했을 때 그게 뭐다 정도 아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본 강의 정도 수강했으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실 필요는 없고 상표법을 위해서는 하지만 합격하려면 자세하게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럼 특허법을 선행해야 되는 이유는 상표법은 특허법을 굉장히 많이 준용하고 있어요. 특허법이라는 조문이 있어요. 상표법이라는 조문이 있어. 상표법 이렇게 특허법 조문의 1조부터 끝까지 내용이 요만큼이라면 상표법의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집합이 있다, 또 여집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교집합이 있고요. 이걸 여집합이라 하지. 굉장히 많이 준용하는데 한 50% 정도 준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특허법은 시험 문제에서 20문제 정도, 상표법은 10문제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항상 특허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특허법은 20문제 플러스 알파로 나온다라고, 조금 더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입문자 설명회에서. 특허법 강의 시간에는 요거까지 상세하게 배우게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비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또는 비법인 사단 재단 자세히 배우겠지만 상표에서는 자세히 배우지 않아요. 똑같은 거야. 내용이 똑같은 거지. 교집합의 경우에는 똑같은 거고 주로 배울 부분이 이거예요. 이게 이제 주로 배울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이 부분이 출제가 안 되는 건 아니야. 돼요. 되지만 어디서 커버한다? 특허법에서 커버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있는 교집합 부분도 완전히 내용이 동일한 경우도 있고요. 살짝 다른 경우도 있어. 살짝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유사라고 할까요? 비슷이라고 할게요. 비슷. 동일한 경우도 있고 내용이 비슷한 경우도 있다라는 말이야. 이 부분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내용이 동일하면 동일하게 가면 되는데 내용이 완전히 여기 없는 개념, 있는 개념이 여기 여기 없는 개념이 여기 있다라는 게 이제 여집합이 될 건데 이 부분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다르구나라고 직감적으로 알게 돼.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건 이거예요. 교집합이긴 한데 비슷하네 라는 거. 비슷하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다르다라는 거거든. 똑같진 않다라는 게. 대표적인 게 손해배상 청구. 특허에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막 배웠어요. 계산하는 방법, 손해액 추정, 손해액 간주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상표에도 그런 제도가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약간 뭐 다른 게 있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 다른 부분에 이거 완전 이제 여집합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특허에는 조야구주라는 게 있죠. 더 나아가서 국내우주라는 게 있어. 상표에는 조야구주는 있어요. 근데 국내우주가 없어. 국내우주가 없어.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 아마 오늘 설명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집합에서 동일한 부분에 뭐가 있냐면 조야구주라는 개념이 있어요. 조야구주. 근데 완전히 똑같진 않아. 예를 들어서 특허에서 조야구주는 일국 출원일부터 우리나라 출원일까지 12개월 안에 들어와야 돼요. 상표에서 조야구주는 약간 달라. 12개월이 아니라 6개월 안에 들어와야 돼. 조야구주는 증명서류도 내야 되는데 증명서류의 경우 특허랑 상표에 내는 기간이 또 달라요. 교집합이긴 한데 비슷하긴 한데 약간 다르다라는 거지. 이게 이 부분이 출제의 포인트가 돼요. 이걸 갖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7월이나 8월 예상컨대 한 7월 정도에 특허 상표 디자인을 이렇게 싹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상호 비교.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다 조야구주가 있거든. 근데 조금씩 다 달라. 그런 부분들을 출제될 수도 있고요. 출제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괴롭혀. 마음을. 정확히 구분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터치를 하게 되고, 물론 7월 가기 전에 상표법 기본 강의를 진행할 때 다 짚어드릴 거예요. 특허랑 상표랑 다른 거 짚어드릴 거고, 디자인과는 비교하지 않을 거야. 나 다음 달에 이제 디자인할 건데요. 디자인할 때도 특허랑 디자인만 비교할 거고요. 상표와 비교하진 않아. 너무 힘들어져. 나중에 디자인 끝나서 특상들을 이제 상호 비교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지금 공부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메인이다라는 거야. 이게 당연히 출제 빈도가 가장 높고요. 또 여러분들 괴롭힐 거. 이거. 공부 방법은 특허법을 선행하시면서 특허법과 비교를 하시면서 공부해야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비교를 해야지 나중에는 감당이 안 돼. 분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럼 뭐 비교 나중에 해도 되는데 이게 굉장히 많단 말이야. 막 60강, 90강이 되는 강의예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구별이 잘 되지 않고 가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부실공사가 돼요. 집중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비교하면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비교하실 부분은 조문만 비교하면 돼요. 조문. 특허법과 상표법 조문만 비교하면 되는 거고 비교할 부분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다 알려드릴 거예요. 특허는 이런데 상표는 이러하다. 특허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상표는 이런 제도가 없다. 특허는 이런 제도가 없는데 상표는 이런 제도가 있다. 예를 들어서 특허에는 거절결정 불복심판은 있죠. 하지만 보정각하 결정 불복심판이 없어. 근데 상표에는 보정각하 결정 불복심판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런 것들 다 짚어드릴 테니까 잘 체크하셨다가 복습하실 때 비교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조야구주를 비교할 때에도 특허는 1년이고 상표는 6개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복습하실 때 특허가 1년이다라는 걸 몰랐다라고 하면 책을 찾아오셔야 돼요. 이 책을 찾아보는 게 좀 고통스럽긴 하거든. 좀 성가셔서. 근데 이걸 좀 게을리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잘 찾아보시고 뒤로 갈수록 안 찾아봐도 되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나중에 찾아본다 이러지 마시고 상표 조야구주 공부하는데 특허 잘 기억이 안 나면 찾아보는 거야. 찾아서 비교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7월에 있을 강의를 기다리지 마세요. 상호 비교 강의를 기다리지 말고 미리미리 스스로 그렇게 하시고 그때 그 강의는 이제 확인용으로 다 알고 있는 거네 이렇게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특허법을 선행하셔야 된다. 두 번째 비교하면서 공부하셔야 된다. 특허법 같은 경우는 제가 3회독을 했었고 1회독이 전체 개괄, 2회독이 조문 위주, 3회독이 판례를 섞는 건데 특허법 조문을 거의 뭐 40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상표법 조문은 그렇게 오래 안 해. 그렇게 오래 안 하는 이유가 이거는 안 할 거고요. 이건 안 할 거고 이 부분 위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3회독에서 진행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게 되고 동일한 부분 그래도 확인하는 게 좋거든요. 제일 마지막 시간에 특허법 조문과 상표법 조문을 이렇게 2단으로 나눴고
이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한번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법 1조, 상표법 1조 목적. 특허법에서 이제 실시의 개념이 있죠. 실시, 생사양대 수청. 상표법은 실시에 대응해서 사용이라는 개념이 있어. 그 개념을 이렇게 비교하는 식으로 또 특허법의 손배청과 상표법의 손배청, 특허법의 조야구조약, 상표법의 조야구조 이렇게 조문으로 쭉 비교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 메인으로 진행할 건 이제 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공부 방법 역시 이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허법과 달리 상표법은 판례 비중이 굉장히 커요. 출제 비중이 크다 이런 개념이 아니야. 학문에 있어서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특허에도 판례가 있고 상표에도 판례가 있어요. 근데 상표는 우리 수험적으로 봤을 때 판례법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요. 특허도 마찬가지긴 한데 얘가 좀 더 중요하다. 특허에서 특허 강사들이 판례를 얘기할 때 그냥 판례는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상표법은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판례에 네임드가 붙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스타벅스 판례, 뭐 샤넬 판례, 뭐 이런 식으로 판례 네임드가 붙어. 그 이유가 뭐냐면 특허법의 판례는 결국에 기술에 관한 거거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화학 분야다라고 하면 무슨 벤젠, 니트로글리세린 뭐 그런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니트로글리세린 판례 이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다 전공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전공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공계가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이제 대학교를 이수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다행이죠. 우리 전기전자 하나도 모르는데 누군가는 화학 하나도 모르는데 판례에 어떤 기술 내용이 들어가도록 공부를 하면 너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판례 원문을 찾아보면 얘는 다 기술 내용이에요. 반면에 상표라는 건 아직 우리가 상표가 뭔지 안 배웠는데 대표적인 게 스타벅스라는 브랜드 네임을 상표라 그래요. 스타벅스라고 하면 무슨 기술적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데 조금 더 판례 원문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표법 같은 경우는 그래서 판례 네임드가 붙어요. 판례 자체에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에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다 보니까 스타벅스 판례, 샤넬에서는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샤넬 판례, 메트로시티가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메트로시티 판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그래서 특허법과 달리 상표법은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판례를 공부하실 때 판례 네이밍을 이제 네임드가 붙은 판례가 있어요. 이런 네임드가 붙은 판례는 여러분들이 암기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 이거는 스타벅스 판례, 이거는 샤넬 판례 이렇게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다가 걷다가 뛰듯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이니까 암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붙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1차 상표법이 있고 2차 상표법이 있는데 판례라는 거는 1차에서도 중요하지만 2차에서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1차에서는 판례를 어느 정도 공부하면 되냐면 판례를 보고 OX를 판단할 수준만 이제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2차에서는 달달달 암기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 강의를 수강하실 때는 달달달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가볍게 OX를 판단하는 수준에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우리가 진입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한 7월, 8월 요즘 가서 좀 정리가 됐다, 전 과목이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 2차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판례를 암기해 놓으면 좋아요. 암기. 왜 그러냐면 1차에서는 OX를 판단하면 되지만 2차에서는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판례 내용을 그대로 박아 넣어야 되거든. 답안지라는 게 있어요. 서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허 선행하시고요. 특허랑 비교하면서 공부하시고요. 판례 네임드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표는 우리가 3회도 할 때쯤에 리뷰 테스트를 매일 드릴 거예요. 리뷰 테스트를 드리면 이거 OX로 되어 있거든. 잘 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시고, 이거는 이제 하드 트레이닝, 어려움, 하드 트레이닝이 될 거예요. 어렵다, 어렵지만 이제 지나고 나면 남는 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리뷰 테스트는 여러분들 그냥 다 틀린다라고 하면 돼요. 틀리는 게 정상이야. 이걸 틀리면서 공부 잘못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틀리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세 번 보시면 함정에서 빠질 수 있어요. 함정에서 빠지는 걸 이제 방지할 수 있어. 1차는 객관식 시험인데, 객관식 문제는 이제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용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문제풀이가 많이 돼야 돼. 내용을 안다고 해서 맞추는 건 아니에요. 우리 특허에서 봤지만 출원 전이라는 표현과 출원 일전이라는 표현이 다른 거 알죠? 근데 이걸 아는 것과 지문에서 그 부분을 이제 캐치해서 맞추는 거는 또 다른 능력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풀이가 잘 많이 나중에 돼야 될 거고요. 그 와중에 이제 리뷰 테스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나고 나면 쉽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뭐 한 줄, 두 줄 정도 되는데 그런 지문들이 별거 없어요. 별거 없다. 하지만 이제 틀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관연도 작년이나 재작년 수강생분들 보면 틀리는 거에 대해서 좀 고통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다. 기다가 걸으면 당연히 넘어지잖아요. 당연하게끔 제가 어렵게 구성했어요. 그만큼 남는 게 많을 겁니다. 제 수강 후기를 봐도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복습하실 때는 조문이 있고요. 판례가 있는데 여러분 조문 위주로 복습을 하시면 돼요. 이걸 위주로 복습하시라는 말은 이걸 암기해달라는 거예요. 암기를 해주시고요. 판례는 이제 그냥 이해만 하면 돼. 이해. 하지만 판례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을 때 그 결론을 좀 어느 정도 암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뭐 조문처럼 달달달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허와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기본 강의를 빨리 1회 독을 빨리 끝내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반복 학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본 강의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할 건 뭐냐면 기출 문제를 풀 거예요. 진도별 기출 문제를 풀게 될 거고요. 진도별 기출 문제는 한 22년인가 23년치가 될 거예요. 이거 딱 3번만 풀어보세요. 3번. 3번 이상은 이제 뭐 문제가 암기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진도별 기출 문제를 이제 3번 정도 풀어보시고요. 진도별 기출 말고 나중에 이제 객관식 문제집도 이제 나올 건데요. 객관식 문제집에는 기출 문제가 전혀 없진 않아요. 아주 극소량 포함되어 있긴 해요. 하지만 창작 문제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기출 문제랑 객관식 문제집 중에 필수는 뭐냐면 얘는 필수예요. 이걸 풀어보다 보면 뭘 느끼게 되냐면 기출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가 되네 라는 걸 하나 느끼게 되고, 두 번째로는 법이 바뀌니까 바뀐 해에 바로 출제가 되는 걸 느끼게 돼. 이런 걸 강사가 말로 해주는 것과 여러분들이 풀면서 느끼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 풀어보셔야 되고요. 3번 정도 풀고 나서 이제 시험장 들어가시면 그냥 기출 지문이 눈에 보여요. 그런 것들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기출은 필수다라고 말씀드리고, 뒤에 있을 객관식 문제는 선택의 문제다. 우리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기출만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집도 뒤에 나오면 그것도 하셔야 돼.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얼마 안 걸려요. 각 잡고 하면 하루면 다 푼단 말이야. 한 몇백 문제는. 그렇죠? 근데 이제 굳이 기출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공부하다 보면 계획대로 잘 안 돼요. 잘 안 될 수 있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 그럼 이제 잘라내야지. 잘라낼 게 이제 뒤에 혹시나 시간 부족하면 객관식 잘라내더라도 이거는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한 다음에 판례 강의를 또 할 건데, 판례 강의는 기본 강의에서 다 다룬 내용이에요. 기본 강의에서도 판례를 할 건데 판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정리되셨죠? 특허법 선행하시고요. 상표법 공부하실 때 좀 성가시더라도 특허법과 비교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고요. 상표는 특허랑 달리 네임들을 자꾸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서 이질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아, 상표는 원래 그렇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리뷰 테스트 어렵지만 한 두세 번 풀면 어렵지 않다. 한 번 푸는데 뭐 10분도 안 걸릴 거예요. 금방 풀어요. 복습은 이제 조문 위주로 하고 판례도 하셔야 되는데 조문은 암기하시고 판례는 이해하시고 진도별 기출 한 3번 정도 풀어주고 플러스 여유 되시면 객관식 문제집까지 풀어주고 판례 강의가 있을 건데 판례만 다시 한번 따로 정리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7월에 있을 특상디 상호 비교 특강을 기다리지 마시고요. 특허랑 상표 스스로 비교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표를 공부하시다 보면 뭔가 특허보다 어렵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어디냐면 굉장히 상표법에는 추상적인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안 그래도 산업재산권법 자체가 절차법이기 때문에, 실체법이 아닌 절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접한단 말이에요. 그거부터가 어렵거든. 절차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특허청, 심판원, 소송 이런 단계에 있어서 그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약속이란 말이야. 물론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제도 안에서 만들긴 하겠지만 어쨌든 특허청에서는 특허청이 좀 일하기 편하게, 심판원에서 심판원이 일하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특허 명세서 어떻게 써요? 발명의 성명과 청구 범위를 나눠서 쓴단 말이야. 자기들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실체랑 상관없이. 특허청에서, 나라에서 그렇게 정해놓고 발명자들은 그렇게 출원해라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절차법에 더해서 상표는 굉장히 추상적이야. 추상적인 개념이 등장하게 돼요. 추상적 개념. 대표적인 추상적 개념이 특허에 없었던 유사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고, 특허에 없었던 어떤 사용 또는 사용 의사라는 게 굉장히 또 추상적일 수 있거든. 이런 개념이 등장하고, 또 상표의 기능으로 출처, 표시 뭐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해요.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것도 괴로운 단어인데 인식도라는 단어도 등장을 해. 아직은 뭐 자세히 안 배웠지만 예를 들어 인식도라는 건 상표를 사용하게 되면 상표를 사용한다라는 건 사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해서 유명해졌을 때 적당히 유명한 거, 많이 유명한 거, 굉장히 유명한 거 이런 식으로 나눠진단 말이야. 이런 걸 이제 뭐 인식도의 대표적인 게 주지라는 개념이 있고 저명이라는 개념이 있거든. 주지보다 밑에 유명한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될 거고, 그 밑에 유명한 건 여러분들이 평소에 접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지금 필요 없고요. 주지라는 단어와 저명이라는 단어,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저명 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저명. 그리고 무슨 변리사 학원들이 있죠. 변리사 학원들 하면 뭐 주지 정도 되는 것 같아. 근데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학원 어디예요?
하면 에듀윌 이런단 말이야.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준비 안 하는데 그 학원의 네임은 알아요. 이런 걸 저명이라 그래. 그러니까 유명하긴 한데 더 유명한 거. 이것도 많이 유명한 거지. 이거 많이 유명한 거지. 근데 이거보다 덜 유명한 게 또 있어.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주지와 저명을 구별하는 정확한 기준이 뭔데? 정확한 기준이라는 건 없어. 추상적인 기준은 있지. 이 정도 되면 주지고 그걸 넘어가면 저명이고 이런 개념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왜 이건 어떤 사안에서 이건 주지고 어떤 사안에서 이건 저명이고 이런 것들이 괴롭힌다라는 거죠. 추상적인 개념. 유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유사라는 것도 앞에 동일이라는 개념도 있겠죠. 동일이라는 개념이 있고 동일하진 않은데 비슷해 유사라는 개념이 있고 비슷하지도 않아 비유사라는 개념이 등장해. 비유사. 동일, 유사, 비유사. 완전 똑같아 동일. 약간 다른데 비슷해 유사. 완전 달라 비유사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럼 도대체 얼마나 달라야 유사고 얼마나 더 달라야 비유사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애매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 LG랑 삼성 비교하면 그냥 다르죠. 이건 비유사가 돼. LG랑 삼성. 그런데 백다방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는 동일하진 않죠. 다르긴 해. 근데 이게 다르긴 한데 비유사인지 유사인지 되게 애매하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돼. 또 네이처스 프렌드 라는 것과 자연의 벗이라는 것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다르지? 다르긴 한데 생긴 건 달라. 발음도 달라요. 얘는 네이처스 프렌드, 얘는 자연의 벗. 근데 고민되는 이유는 관념이 똑같아. 자연의 친구 하다 보니까 관념이 똑같죠? 관념이 똑같으니까 또 이거 어떡하지? 동일한 거 아닌가? 유사인가? 비유사인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거죠. 이건 분명하게 비유사인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애매하잖아. 나는 수험자인 나는 이거 유사 같은데 이거 유사 같은데 판례는 비유사라 하네 라든가 아니면 나는 비유사 같은데 판례는 유사라고 하네 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되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나는 저명이라 생각하는데 왜 판례는 주지라 하지? 이런 것들이 괴롭히게 돼. 추상적인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상표는 추상적인 어떤 포인트들이 많구나. 마음가짐은 그냥 인지를 하고 있으면 돼요. 인지하고 원래 그렇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고 공부하시는 거 이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최대한 제가 구체화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릴 거고 최대한 추상적으로 다가오지 않게 그러니까 과목 자체가 추상적이긴 하지만 최대한 추상적으로 다가오지 않게 한번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구체화하려면 어쩔 수 없이 판례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관계를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판례는 판례의 결론만 띡띡 전달을 드릴 수도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건 사실 판례의 결론이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그 판례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사실관계까지 시험에 1차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판례라는 게 어떤 팩트가 있고 그런 팩트에서 분쟁이 생긴 거고 그 분쟁을 법원에서 판례라고 판결을 하는 거죠. 이걸 판례라 하잖아.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법원에서 내린 이런 법적 판단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앞에 있는 팩트가 나오는 건 아니야. 시험 문제에. 그렇죠? 근데 뒤에 있는 그런 법원의 판단만 배우면 공부를 하면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게 와닿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상표는 특별하게 사실관계와 함께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사실관계. 그러다 보니까 네임드가 붙게 돼. 진한커피 판례, 카타나 판례 이런 식으로 네임드가 붙게 돼요. 사실관계 들어가니까. 판례를 좀 이제 상세하게
강의를 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판례를 상세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상표법이지만 최대한 구체화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표법이 원래 추상적이니까 뭐 그냥 하자 이런 거 말고 추상적인데 극복하자라는 거고, 극복하는 방법은 최대한 판례를, 사실관계를 이제 구체화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공부 방법은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걸 인지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특허법 선행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특허법 비교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조문 부분을 암기하면서 공부하셔야 되겠고, 네 번째로는 이제 추상적인 걸 인지하고 그렇게 공부하자. 물론 이제 사이드로 말씀드린 부분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 판례 강의가 있을 거다, 그런 건 뭐 또 내로 하고 네 가지만 좀 지켜줍시다. 특허법을 선행하시고요. 특허법과 비교하시고 복습하실 때 조문은 암기해주고 판례는 이해를 해줘야 돼. 조문 암기하는 건 당연히 이해 기반이죠. 네 번째로는 추상적 개념이 이제 추상적인데 최대한 구체화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건데, 이 방법은 이제 판례를 좀 상세하게 공부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플러스 알파로 문제 많이 풀어보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상표법 1회독을 들어갈게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상표법 아마 오늘이나 내일 오전 조금 정도 하면 1회독이 끝날 것 같아. 1회독은 전체 개괄을 할 건데, 이거 이제 특허랑 비교하면서 할 거예요. 특허랑 비교하면서 대표적으로 특허의 신규성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상표는 없어. 이런 것들을 비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2회독은 상표법 조문을 볼 건데 이제 특허랑 달라지는 부분 위주로 보게 될 거고요. 3회독은 조문, 판례를 함께 보게 될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도 리뷰 테스트로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 문제 설명이 지금 이걸 6탄으로 하기로 하고, 이제 디자인 강의할 때 또 7탄으로 디자인 보호법 공부 방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